깊숙이 뼈 안쪽으로 내 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게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발바닥만 아파요고 하신 분이 그 다음 몇 번 받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발바닥 얘기도 하겠지만 근데 왜 여기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요즘 잠자는 게 너무 편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족저근막염 설명하면서 족저근막 자체보다 후경골근 쪽에 먼저 우선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테크닉을 후경골근 하는 테크닉을 좀 가르쳐 드렸었는데 왜 후경골근 쪽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막경선 해부학의 신부 전방선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근막경선 해부학에서 신부 전방선은 발의 내측 나비큘라 주상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무지골근, 장지골근, 우리 발가락 굽힌근들하고 족저근막염이 그 위를 덮고 다시 종아리 쪽에 비복근과 가자미근 안쪽에 후경골근을 통해서 내전근의 세 가닥, 세 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와서 결국에 어디로? 골반에 가서 붙어서 골반 전체를 싸게 돼요. 골반 전체를 싸고 그 이쪽 보면 좌골 쪽에서 나오는 폐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그 폐쇄막을 통해서 고관절의 움직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서 골반 전체를 다 싼 다음에 하나는 앞쪽으로 골반 앞쪽으로 하나는 골반 뒤쪽으로 해서 척추의 앞쪽 전정인대로 가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을 싸게 되면 이 골반 안쪽에 천골이라든가 방광,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과 인대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근막과 연결이 됩니다. 또는 멤브레인과 연결이 되고 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앞쪽, 뒤쪽으로는 척추의 전정인대, 앞쪽으로는 복막, 그 안쪽으로 복막을 형성하면서 내장기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횡격막으로 연결이 되고 이 횡격막에서 심장, 폐 또는 앞쪽에 종격동이라고 하는 흉골 쪽 라인을 통해서 폐의 공간을, 늑골의 공간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는 결국에 저편고래가 붙어서 두개골하고 흡수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신부 전방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 자체는 선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엔 두개강, 흉강, 복강, 골반강, 그 다음에 대퇴와 하퇴 사이에 슬화를 통한 공간, 발바닥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간엔 다 아치의 형태로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이 8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싹 돌려봤더니 앞쪽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뒤에 점선은 뒤로 속 안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표현을 하는 거죠. 내전근을 타고 골반을 통해서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은 뭘까요? 결국엔 신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장을 이야기하고 그 앞쪽을 통해서 다시 두개골까지 연결되는 이 선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경골근, 특히 발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신부전방선에 연결되어 있는 장무지골근과 장지골근, 후경골근들 같은 경우는 발의 내측 아치를 지지하는데 매우 큰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치가 무너지는 게 결국엔 이 신부 전방선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은 보상의 패턴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족저근막염은 발에서 나타나는 불편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결국엔 족저근막염도 있을 수 있고 발 앞쪽에 망치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요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발의 형태나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선시 봐야 될 게 바로 신부 전방선. 이것을 다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워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결국엔 신부 전방선, 근막경선 해부학의 신부 전방선도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공간이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공간 안에 뭐가 존재하죠? 압력이 존재하죠. 그 압력을 통해서 뭘 이루고 있는 걸까요? 코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코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골반 쪽, 복부 쪽만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대퇴와
발바닥과 지면이 만나는 부분에 아치가 있죠. 무엇일까요? 코어입니다. 자, 무릎과 무릎 쪽에 있는 슬화, 뭘까요? 코어입니다. 횡으로 되어 있죠, 형태가. 골반처, 무엇일까요? 코어입니다. 자, 횡격막과 복강 안쪽에 뭘까요? 코어입니다. 흉곽 쪽에 코어입니다. 두개강 쪽에 코어입니다. 이것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어요.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얹혀지는 거예요? 두개골이 얹혀지는 거예요. 삼각학이 튼튼해야 경추를 통한 두개골의 지지가 안정되게 될 수 있어요. 자, 이 공간의 압력이 변해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신체는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지금 척추 들어있죠, 심장 들어있죠, 폐 들어있죠, 늑골 다 들어가 있죠, 복강 안에 장기 다 들어가 있죠, 골반 안에 비뇨기과적인 것들, 여자들 산부인과적인 기관들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뼈, 근육, 우리의 조직, 장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결국은 어디에? 공간에.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코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압력이 깨질 때 이 공간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뼈, 근육, 신경,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들은 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뼈도 찌그러지고 장기도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족저근막염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더 큰 범주에서 뭐로 말까요? 그냥 발이 불편한 거예요. 발이 불편한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부정맥선이 무너졌을 때 안쪽 내측을 지지하고 있는 힘이 떨어져서 평발이 될 수도 있고 아치가 무너지고 또는 요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회전이라든가 각도가 무너져서 무릎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증상에 무릎에 관련된 그 다음에 골반 저에 관련된 골반의 증상 그것들이 척추로 이어져서 요추부터 청골까지 다 이렇게 이어져 있죠. 청골과 요추에 관련된 증상들 결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코어로 표현할 수 있고 결국엔 발바닥 아프신 분이 발바닥만 불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무릎도 불편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가 가장 불편한 곳을 어필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발바닥 아프다고 발바닥 하나만 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른다면 증상을 호전시키지를 못하진 않겠지만 그 효율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 지난 시간에 하면서 후경골근 쪽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하태 쪽 그래도 위쪽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는 것이니까 호흡에 관련된 것들 다 하태 쪽에서 좀 설명을 하자면 후경골근, 장무지골근, 장지골근 등을 통해서 발의 무너짐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신부 전방선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결국엔 다 걷어내고 보면 비복골은 가자미건 다 걷어내고 보면 경골과 비골 사이의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이 세 개의 근육이에요. 뭐냐? 후경골근, 장무지골근, 장지골근입니다. 이게 복숭아뼈 내측으로 돌아가서 건으로 엮입니다. 엮여서 발바닥에 가서 붙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후경골근이에요. 후경골근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돌아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비큘라라고 하는 뼈에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나비큘라는 어느 뼈냐면 발 내측에 보면 중간쯤에 툭 튀어나온 뼈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뼈예요. 그래서 평발이거나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 보면 그 공간이 없어서 나비큘라가 아예 바닥으로 다 내려와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결국엔 이 나비큘라의 어떤 그 형태나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후경골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게 후경골근에서 나와서 근육이 나와서 건으로 해서 지금 요 뼈가 나비큘라입니다. 나비큘라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력, 텐션 그리티라고 그러죠. 텐션 그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발의 내측 아치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자, 나비큘라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골과 종골을 이어주는 거골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뼈가 있죠. 결국엔 종골과 거골에 있는 관절의 균형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평발이신 분이
여기만 주저앉지는 않겠죠. 여기와 여기에서 메커니즘도 틀려져서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 경골, 우리가 보행하거나 운동원에서 대퇴와 경골 사이의 메커니즘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 이제 무릎의 통증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엄지발가락 와서 하나, 나머지 발가락에 장지굴근들이 이렇게 와서 붙게 됩니다. 그 위를 뭐가 덮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족저근막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저근막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발바닥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종골에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통증이 주로 발 뒤꿈 쪽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엄지발가락 쪽으로 나가는 이 족저근막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장무지 굴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굴근과 신근, 그 신부전방선에서 내려오는 것은 족저근막하고 하나로 밀착이 돼서 우리 발의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통증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쪽 발가락 쪽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텐던들이 내려오죠. 아까 말씀드린 후경골근, 장무지골근, 장지골근들이죠. 앞에 와서 앞쪽 발가락 중족골을 지나서 중족골 헤드에 가서 붙고 그 위를 족저근막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텐션이 떨어지면, 자, 얘들이 지금 어디 뼈에 걸쳐 있나요? 내려오면서 지금 나비큘라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에 다 걸쳐 있죠. 결국엔 장무지골근과 장지골근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발바닥 밑에서 발 위에 있는 발뼈의 관절들의 아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아치가 지켜졌을 때 발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중족골도 그렇고요. 각 관절들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텐션을 지키지 못하면 이 뼈들이 아래로 처지는 게 발의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발바닥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족저근막 하나의 불편함 때문에 족저근막만 열심히 릴리즈를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증상이 해결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확장시켜서 본다면 지금은 발 쪽에서만 보지만 아까 이 발의 연결이 이 라인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두개골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족저근막하고 이런 것들이 장무지골근, 장지골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지금 이게 나비큘라인데 나비큘라가 내측 아치를 구성하는 발에서 가장 중요한 뼈인데 얘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주상골하고 종골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스프링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골하고 종골하고 연결이 되죠. 지금 거골하고 종골하고 그 위에 거골 위에 경골이 얹혀져 있어요. 자, 우리가 발목하나 배측 굴곡하고 저축 굴곡 할 때에 이 고골이 앞으로 회전, 뒤로 회전을 하면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경골과 종골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춰지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상골, 지금 이 스프링 리가먼트가 이렇게 종골하고 주상골하고 연결하면서 결국엔 이 거골을 무너지지 않게끔 위로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발이 될 때 주상골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골도 무너집니다. 종골도 무너지고 여기에 관절, 거골화 관절의 자체도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중족골의 움직임에 제한을 줄 거고 발가락의 움직임에 제한을 줄 거고, 그래서 발가락의 움직임에 제한을 주다 보니 특히 장무지골근 같은 경우 보행에서 마지막 밀기 단계에서 엄지발가락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상적인 보행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하루 이틀 히스토리를 가지면서 수년간 지속됐을 때 그거에 따른 신체 무너짐에 따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프링 리가먼트에 의해서 이 거골이 유지되고 거골이 유지가 될 때 종골과 거골과 경골의 어떠한 메커니즘적인 기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끝인가요? 네. 그래서 맨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족저근막 하나 보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신부전방선 하태에 관련된 후경골과 장무지골근, 장지골근 라인, 그 다음에 그것을 받치고 있는 주상골과 종골을 통해서 받치고 있는 스프링 리가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종골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종골도 또 따로 봐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체적으로 발 뒤꿈치서부터 앞에 중족골 헤드까지 붙어 있는 족저근막을 통해서 뭘 봐줘야 될까요? 중족골을 봐줘야겠죠. 중족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태에서 하태에 불편함이 많으신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본다고 그렇지 않죠. 이 연결 라인 전체에 관련된 어떤 긴장의 톤도를 떨어뜨려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발이 많이 불편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지만 상담의 과정은 호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척추는 자기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두개골, 턱관절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긴장은 없는지, 안면비대칭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자, 뒤에서 앞에서 봤을 때 관상으로 틀어지는 어깨의 높낮이의 차이,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리 여태까지 그걸 막 맞추려고 했어요. 좋아, 맞추는 거 좋아. 왜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연결선상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걔들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걔가 우선시 돼서는 안 돼요. 형태를 맞추는 걸 우선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함은 이런 조직 라인들 공간을 잘 해결해 줌으로써 결국엔 나중에 얘가 변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얘가 틀어졌기 때문에 얘를 고치면 얘가 좋아질 거라는 시각으로 다가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태는 내가 이런 것에 충실했을 때에 이러한 원리를 알고 이런 것 메커니즘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에 충실했을 때 형태는 돌아오는 선물과 같아요. 네. 근데 우린 너무나 여태까지 좌우 비틀어진 회전에 관련된 것을, 좌우 비틀어진 회전에 관련된 건 결국은 보상이에요. 뭐가 무너졌을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뭐가 무너졌을 때요? 시상면상에 관련된 것들이죠. 시상면상에서 관련된 것들이 무너지는 건 결국엔 무엇이? 지금 말씀드린 신부전방선입니다. 공간이 찌그러질 때, 앞으로 찌그러질 때 좌우의 틀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틀림을 복구시키려고 해도 무엇을 관상면 회전 또는 시상면상에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해요. 시상면상은 고치지도 않고 좌우 틀어지면 맨날 승모근 여긴 단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풀고 여기는 트레이닝 시킨다고 해서 얘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후경골근 지난 시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몇 가지 더 있어요. 조금 더 파워풀한 것들이. 그거 이제 실기로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나비큘러 안쪽에서 나비큘러라든가 아까 스프링 리가먼트 다루는 방법들, 또 촉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그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루는 것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 보기 전에 아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발바닥에 어떤 족저근막염이 됐던 어떤 발에 관련된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에서 본다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두개골도 보고, 그 다음에 두개골 볼 시간 없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횡격막 꼭 봐주셔야 해요. 횡격막. 압력이 맞아질 때 여기도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반 쪽에서 할 수 있는, 골반 저쪽에서 할 수 있는 테크닉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압력 맞추고 대퇴골 쪽에서 또 맞출 수 있겠죠. 또는 수러관목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태에 관련된 직접적인 후경골근이라든가 발바닥 근막이라든가 족저근막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까요? 종골도 봐주고 중족골도 봐주는 거죠. 이때 필요한 테크닉이 롤핑이 될 수도 있고 라스가 될 수도 있고 BLT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근육을 푸는 마사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아야, 내가 어디에다 변화를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무기는 꺼내 쓰면 되는 거거든요. 테크닉은.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롤핑을 통해서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다고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골 안쪽 라인, 경골 뼈 안쪽 라인 가까이서 찍으셔도 돼요. 경골 뼈가 이렇게 있죠. 안쪽 라인 깊숙이 파고 뒤에 장단 비골근 뒤쪽 비골 라인 뒤쪽으로 잡아서 하나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털어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자 시술자의 손이라든가 지금 누워 계신 분의 체격에 따라서 내가 한 손을 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여자분들 뼈가 작은 여자분들을 통해서 좀 마무리로 쓰실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엎드려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엎드려 보실게요. 바지 좀 내릴게요. 그리고 무릎을 굽혀 놓습니다. 그리고 자, 후경골근은 비복근 가자미근 안쪽 공간을 채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골 안쪽, 비골 바깥쪽에 종아리 라인을 깊이 파셔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자, 발 힘 빼고 아킬레스건서부터 파서 이렇게 딱 내려서 딱 잡습니다. 잡고 그대로 깊숙이 뼈 안쪽으로 내 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처음 1회차는 그냥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비골 헤드 앞쪽 경골 있는 데까지 쭉 보시고요. 이때 엄지손은 어디에 대느냐? 얘는 파고 얘는 정경골근 쪽으로 엄지손 두 개로 같이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그래서 앞쪽 정경골근 라인, 후경골근 다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대로 파놓고 딱 잡은 상태에서 선생님 발가락 아까 장무지골근, 장지골근이라고 그랬죠?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세요. 그렇죠. 그때 발바닥도 같이 펴고 구부리고 그렇죠.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야겠죠. 처음에 힘 빼고 처음엔 그냥 모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아까 잡고 흔드는 건 좀 치트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 처음에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두 번째는 모션 섞어서. 자, 이렇게 하고 후경골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저쪽 보세요. 그리고 다리 살짝 벌리고. 자, 이거는 발목 자체의 움직임. 어차피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발바닥, 아킬레스건 해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헤드 뒤쪽, 비골 헤드 뒤쪽 해서 자, 이렇게 너클로 들어갑니다. 앞쪽은 경골 라인 확실하게 찾아서 들어가고 자, 그대로 내려갈 때 선생님 무릎 구부려 보세요. 살짝 양쪽 다 더 쭉 앉아요. 앉았다 일어서고 쭉 앉았다 일어서고 쭉 앉았다 일어서고 그래서 어디까지? 뒤꿈치까지 그대로 가셔야 돼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피고 근데 선생님 지금 너무 아프죠? 네. 다 끝나고 있다 한번 내려와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치가 서는 거예요. 네. 자, 무릎 구부리고 서고
구부리고 서고, 구부리고 서고, 구부리고 서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천천히 내려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뒤쪽 라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생님 다시 누워보세요. 아니요, 그냥 누우세요. 내지는 이런 방법.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후경골고는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리가먼트라고 그랬죠. 스프링 리가먼트 같은 경우. 참, 여기 보세요. 가까이. 얘가 무슨 뼈일까요? 얘가 나비큘라예요. 자, 여기 걸 하나 보이죠? 이게 뭘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붙는 거. 요게. 이건 스프링 리가먼트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 보이시죠? 이게 후경골근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붙거든요. 여기 가서 붙고 종골이 여기죠. 자, 스프링 리가먼트는 나비큘라 톡 튀어나온 뼈 거기서부터 수평으로 가서 붙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요. 종골에.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예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예압을 해놓고 배축 굴고 저축 굴고 배축 굴곡을 환자는 가만히 있고 제가 이렇게 해서 텐션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복. 이렇게 잡고 계셔도 돼요. 이게 좀 많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 나비큘라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뭐 혈자리래요. 근데 족저근막이 있으신 분들한테 놓는 침자리가 여기하고 뭐 복숭아뼈 뒤 이쪽에 뭐 태계라든가 뭐 그런 자리가 여긴 영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여기가 어디 지점이냐면요. 어디랑 연결되냐면 아까 신부전방선에서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뭐하고 연결이 됐었죠? 복부 올라가면서 대요근하고 연결이 됐었죠. 횡격막. 자, 그 대요근 자체도 자, 고관절을 시작해서 횡격막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요근하고 연결되고 요근을 따라서 움직이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신장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신장 지점이 자극시키는 지점이기도 해요. 여기는. 그래서 스프링 리가먼트 요 부위를 좀 해주시는 게 이렇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서 신장을 뭐 한다기보다 그런 연결 손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 아프신 분들이나 하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실 때 다리 저림이나 이런 문제들, 고관절의 문제들 가지고 계신 분들 볼 때 신장을 봅니다. 네. 저는 매번 봐요. 네. 이런 근막성으로도 결국엔 그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톡 튀어나와 있죠? 뼈, 나비큘라. 자, 여기 그대로 스프링 리가먼트 찾아서 발가락 구부리고 배측 굴곡 켬시키고 반복.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저쪽 할 때도 종골을 터치하고 있었고 이쪽 발 계속 배측 굴곡 저축 굴곡 이렇게 발가락 구부리면서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때 여기 있는 손으로 여기를 누르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종골의 텐션도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종골이 안으로 많이 발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반대측보다 발의 균형은 더 무너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으로 이렇게 종골이 말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측 불곡을 외번을 시키면 잘 안 나가요. 이런 것들을 캐치해 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중족골도 볼 수 있으면 봐야겠죠. 중족골 보고, 종골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종골도 봐줘야겠죠.
저쪽은 안 보고 이쪽은 종골을 조금 더 봐야 될 이유가 아까 스프링 리가먼트 하면서 이쪽 종골이 더 많이 말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골도 빼줍니다. 바깥쪽. 근데 세게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족저근막. 맨 마지막에 봐주시면 돼요. 시간이 나한테 조금 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복근, 가자미근도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시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걔 하나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스트레칭 한다고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엔 그냥 내려오라고 그랬죠. 내려오고. 자, 두 번째 모션 섞으라고 그랬죠. 자, 뭘 움직여야 될까요? 발가락을. 네. 발가락, 엄지발가락 포함해서 다 뒤로 젖혀요. 발바닥을 편다고 생각하세요. 발가락 벌리면서. 잘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져요. 제가 족저근막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펴고.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펴고. 그래서 어디까지? 끝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바닥까지. 다음 힙 빼고, 자, 계속 움직이세요. 이제 뒤로 갈 때 펴는 걸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쫙 펴세요. 쫙 펴고 들어오고 펴고 들어오고 펴고. 결국 아까 그 스프링 리가먼트에 의해서 족저근막 장무지근과 함께 얘들이 당겨질 때 발가락이 이렇게 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보행할 때 밀기당기의 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윈달라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움직이세요. 오케이. 반대쪽도. 반대쪽도 해야지. 하지 말까 그러면? 너무 더운데. 자, 처음엔 그냥 자, 이거 하다 보면 발 티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티눈 빼도 또 생기죠. 왜 그럴까요? 발의 균형이 무너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발에서의 체중 지지가 정확하게 기능을 할 때 되지 않으니까 한쪽만 더 닿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가서 티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또 생기죠. 패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근막을 잘 다루어 주면요, 저절로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머리부터 발의 어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균형을 만들어주고 기능을 만들어줄 때에 쓰임이 제대로 되면 그거에 관련된 겉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속의 문제이거나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발가락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지. 더 뒤로 더 펴. 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어차피 해줄 때 열심히 봐요. 다음 아까 마무리 이거 있죠? 경골 안쪽 완전히 파고 완전히 다 잡고. 여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방법은. 남자들은 저도 이렇게 못해요. 저도 손이 작아서. 그럼 아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내전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하지에서 본다면 내전근 봐야겠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발바닥만 아프겠어요? 불편하고?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처음에 첫날 와서 저는 발바닥만 아파요고 하신 분이 그 다음 몇 번 받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발바닥 얘기도 하겠지만 선생님, 근데 왜 여기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가 더 좋아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오가게 되는 거죠. 내지는 요즘 잠자는 게 너무 편해요. 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해요. 어디가 아픈 게 나아요라기보다 선생님 요즘 몸이 너무 편해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됐어요. 내려와서 한번 디뎌보세요. 아치가 섭니다. 아까 아치 찍어 놓을 걸. 항상 잊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마 거기에 뭔가 하지 쪽에서 환기가 되는 느낌, 뭔가 시원하게 뭔가 싹 도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죠. 신부전방선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발이 가볍고 밑에 패딩 하나 깔아놓은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뒤꿈치에 되게 체중이 많이 실렸는데 체중이 이렇게 엄지랑 새끼발가락 네. 쪽에도 다 분산되는. 네. 그래서 자, 우리 발의 아치는 뭐가 있을까요? 횡아치와 종아치가 있어요. 종아치 외측, 내측에, 그 다음에 위쪽에, 아래쪽에 횡아치 2개, 이렇게 해서 우리 발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당연히 발이 불편하겠죠. 발이 불편한 경우 이렇게 신체 무너짐을 통해서 생기는 발의 불편함, 족저근막염을 포함, 그 다음에 외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외상. 그 다음에 저는 원래 다리를 잘 빼요. 걷다가도 혼자 삐거든요. 이게 보통 말씀하실 때 저는 인대가 약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세요. 인대가 약한 게 아니라 발이 삘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움직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때문에? 신체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자꾸 발이 삐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발의 아치, 발의 기능, 메커니즘 다 깨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중이 한쪽으로 정확하게 분산되지 않고 뒤꿈치 쪽에만 걸린다던가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것들도 발의 균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번 염자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것이 고정이 돼서 생기는 발의 균형이 무너진가 불편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커니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제가 4번 관련돼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4번 관련돼서 손상, 상해가 있을 때에 다뤄야 될 특정한 리가먼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있고 오늘 배운 것은 또 공통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오늘 안 보여드린 중족골이라든가 거골을 다루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종골을 다루는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4번 염자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